단체? 예, 단체로 탈북을 하나요, 강명도 교수님? 지금은 왜 그렇게 집단 탈북이 이루어지냐면 김정일 시대나 김정은 시대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는 탈북을 하더라도 또 잡히면 또 노동 한 6개월 노동 아니면 1년 동안 노동시켜 다시 내보내주곤 했는데 지금은 잡히게 되면 무조건 교화를 뭐 한 6년, 7년씩 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오매져요. 그리고 또 여기 탈북하게 되면 거기 남은 가족들이 다치니까 사위, 아들 뭐 갈 수 있으면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데려오나 10사람 데려오나 위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을 때 그 루트가 이제 어느 처소 한 처소 그쪽으로 넘긴다 하면 한 명 넘기나 10명 넘기나 똑같기 때문에 루트를 넘어올 때 근데 많이 오게 되면 돈을 좀 절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15명 이번에도 넘어온 가족이 있는데 15명 오게 되면 한 1억 정도만 주면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들이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또 태국, 중권 댕겨주는 사람 다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돈을 많이 받는데 한 번에 다 안 줘요. 중국에 넘어왔을 때 얼마 주고 태국에 도착했을 때 딱 얼마 주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주면 뭐 잡혀가도 뭐 필요 없잖아요. 다 이미 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올 수 있는 경비는 다 주죠, 먼저. 조금씩. 네, 조금씩 다 주고 딱 도착하면 정확히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집단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집단 돈을 탈북하는 뭘 북한 돈으로 줘요? 달러로 줘요? 중국 돈으로 줍니다, 대체적으로. 중국 돈이 북한에서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단 탈북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북한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 탈북은 목표를 딱 정하고 옵니다. 내가 어디 갈지 모른다 이렇게 오는 게 별로 없어요. 또 돈만 딱 정확히 지급이 되면 안전하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딱.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줍니다. 예. 계약서도 씁니까? 계약서? 계약서 다 쓰죠. 계약서도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네요. 계약금 썼어요? 예, 우리 계약서 다 쓰고 손지장 찍고 핸드폰으로 사진 다 찍었어요. 예. 사진도요? 예, 사진도 다 찍었어요. 한국 와서 도망갈까 봐. 도망갈까봐 그러지. 이거 와서 그 계약서를 다 갖고 와서 맞춰보면서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한국에 와서 떼어 먹으면 안 돼, 못 떼어 먹겠네. 아이고, 브로커가 먼저 저희 집 앞에 와 있어요. 하나 앞에 있어요. 하나는 퇴소하는 날 따갈 그 퇴소하는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집 앞에 가 있어요. 집 앞에. 브로커들마다 틀려. 저는 담당 형사님 막 저희 집 이게 너희 집이다고 700이요. 딱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그 웬 사람이 있더라고. 누구세요? 하니까 브로커래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생활을 못 하겠네, 돈 안 갚으면. 예, 하나 오늘 딱 졸업하고 오니까 우리 통장에 300만 원짜리 그 현금 통장이 하나 있어요. 그거 들고 곧장 집 내려놓고 다 은행으로 데려가요. 데려가서 그 자리에서 뚜루룩 다 뽑아가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간에 약속은 약속이고. 그렇죠. 약속이니까 줘야죠. 근데 이게 받은 정착금이 모자라잖아요. 어떤 애들은 뭐 300에 온 애들도 있고 뭐 500에 온 애들도 있고 다양해 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오면 좀 싸게 오는 게 조금 DC가 되거든요. 그렇구나. DC까지. 조금 싸게 단체 안에. 해줘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다 못 갚으면 이자도 생겨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할부로 갚아요. 혹시 이런 것도 있어요? 저 김철웅 교수님은 이제 뭐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니까 뭐 그러니까 유명인 DC, 연예인 DC 이런 것도 있나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 더 비싸게 했어요. 진짜 돈 많은 줄 알고.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잖아요. 저는 돈이 없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미리 제 돈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료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협찬 받았네. 협찬받은 거죠. 진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게 오는데 이 브로커분들이 그래도 중요한 역할, 너무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런 어떤 분들이 브로커가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요? 과거에는 좀 그러니까 이게 탈북 루트 자체가 선교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아프니까 한국에 좀 그러니까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냥 한국에 자식처럼 해가지고 한두 명 데려오는 게 어떤 루트가 됐던 거죠. 각양각색인데요. 한국 사람도 있고요. 탈북자들이 주로 많고요.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 그다음에 중국 내, 한국 내 다 있어요. 총책이 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기 사람들을 누가 데려올 수 있는지를 이거 물어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돈 받고 수금하고 이런 역할을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또 그 전화를 하고 중국 돈을 입금하고 이런 역할들을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화되는데 이걸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애매한. 이제 우리 이북 사람들이 남한으로 이제 오는데 그 중국 국경이었는데 시장 가격이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는 450 내지 600만 원이었어요. 한 명 데릴 때. 제가 2000년에 그 200만 원으로 떨궜거든요. 실제 가서 보면은 150만 원이면 오는데
이분 한 분들을 데려올 때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가 150만 원 정도를 브로커에다 주면 최소한 6개월 내지 10개월 1년 후에 돌려받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용서해줘서 100만 원은 더 얹어서 받아라, 그러면. 이자 발생하고 위험수당이니까. 그래서 그 시장 가격이 대체적으로 200부터 250만 원 사이. 네. 그렇게 이제 책정돼 있는 브로커고 거죠. 네. 악질 브로커한테 걸리면 그냥 종창구 받은 거 다 떼우고 그냥 나가서 자살인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서 탈북자들. 이건 종지가 아니죠. 지성호 씨 같은 사람들이 데려오는 사람들 통해서 데려오면 안전하게 또 중국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는 거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 데려 또 다릅니다. 지금도 악질 브로커가 데려오면 500만 원, 600만 원 달랑이고 지성호 씨가 같은 사람들한테 데리고 오게 되게 되면 이 루트가 뭐 베트남까지 해가지고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1만 8천 킬로를 가야 되기 때문에 브로커 역할 필요, 이거 경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통 200만 원, 250만 원까지 들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루트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비행기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 탔다, 기차 탔다, 뭐 국경을 3개나 넘어야 되는데. 이거 브로커를 역할 게 하나도 아니라 이건 브로커가 아니고 이거 이렇게 정확히 데려다 주는 사람들은 인권운동가들. 그 나가 있는 선교사분들. 이분들은 상당히 고생하면서도 자기네 돈 모금 다 헹궈가지고 자기 돈을 내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돈 달라고 안 합니다. 일신성이네요. 지 대표님, 이만가 방송 후에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오늘 그 감사한 인사를 이제 드리려고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방송을 나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진짜 이제 눈물 날 정도로 참 뭐랄까요, 제가 어떻게 표현을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설 명절 기간이어가지고 이제 수많은 이제 전화들이 오고 그래서 참 그 많은 분들이 성원을 이제 힘입어서 올해 지금 그 이후로 지금 32명의 탈북자들을 구출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탈북을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데 공개적으로 이런데 이만가면 나와서 저쪽 북쪽에서도 뭔가 정보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약간 신변의 위협 같은 거 한국에서 있지 않을까요? 이제 신변의 위협은 이제 뭐 다 이제 그 신변의 위협을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극히 해야 되는 일이고 북한에서 이제 챙기지 못한 사람들을 또 이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일을 시작할 때 이제 뭐 죽는 것이 이제 뭐가 무섭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일, 이제 내가 이제 태어나서 정말 이제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면 정확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와서 달달이 그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60만 원씩 내는데 우리 월급이 110만 원도 안 돼, 90만 원도 이렇게 서빙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30만 원, 20만 원 하니까 마지막에 여권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권 주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중국 사람들한테 싹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권도 다 뺏겼는데 그때 마침 우리 탈북자 그 주민번호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거 있다면 호수아비 된 거예요. 우리 팔아버린 것도. 그러니까 새 그 주민번호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가졌고 형사님이 이제 여권 달라 그러면 신고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만뒀어요. 여권으로 다 때려친 거예요. 여권을 비싸게 팔은 거예요. 순실이 형은 저기 할부로 오셨군요, 할부로. 6개월 할부죠, 6개월.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게 이제 일부 이제 악질 브로커들 중에는 사람 목숨과도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딱 딜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을 딱 불렀는데 그 돈을 반 정도를 먼저 선불 줬는데 그 미처 데려오지도 못하고 실패를 했으면 그럴 경우에는 돈을 환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그 딱 들어간 비용만 빼고 나머지는 환불인데 그게 환불을 안 해줘요. 그치? 왜냐면 왜 환불을 이런 식으로 나? 그러면 저희는 사람 목숨도 지금 그 다시 북송돼가지고 주게 되는 반에 돈도 못 받으니까 그게 이중 삼중으로 고통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좀 슬픈 거 같아요. 여기서 돈만 보내고 못 받아 뭐 이렇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있죠, 저희도 주변에. 이모 데려오려다가 500만 원 그냥 안전자리에서 날렸죠. 호준 씨도? 그 중국 여자였는데 브로커가 그 이모 그 태국에 오지도 않았는데 태국에 왔다 거짓말 치고 돈을 막 1,000만 원 이상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부가 그 브로커를 잡아서 신고했어요. 이명선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온 일이 한번 있었죠? 2004년에 저희들이 이제 베트남에 있는 이제 468명 탈북자들을 전세기 2대로 비행기로 통째로 한꺼번에 실어왔죠. 하루 건너 한 번씩. 이때 그 승무원들조차도 오늘의 스케줄을 모를 정도로 보안 속에 이루어졌고 그때 그 전세기를 타고 그 비행기 안에 저예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믿기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갑자기 전세기를 띄웠다는 게 웬 말이냐? 우리가 북송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탈북 루트가 있는데 베트남에서 직행으로 뜨는 비행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이지. 베트남에 저희는 처음. 한 7개월 정도에서 8개월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순번이 되게 되면 캄보디아를 가고 캄보디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까지 한 1년이 걸리는데 많이 우심을 해서 너무 좋지만 또 좋을수록 우심을 하잖아요. 근데 밖에 딱 나오니까 그 베트남 현지 경찰들이 딱 지키고 서 있고 그 앞에 버스가 있으니까 왠지 우리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일단 가보자. 믿고 가보자 해서 버스를 타니까 공항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권을 다 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여권이랑 딱 임시 여권인데는 그 현지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대한민국 관광객들인 거예요. 네, 관광객들을 다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비행기를 탔으면서도 대한민국 여권이란 걸 들었으면서도 자꾸 웃음이 되는 거예요. 그 스튜어드인가. 근데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데 말투가 간사하니까 야 이게 평양항공도 이런 말투 쓰는 것 같던데.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네네 이거 혹시 북한행 비행기가 아닌지 또 의심이 돼가지고 저기요 말씀 좀 물을게요. 이 비행기 어디로 가나요?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그래서 막 상냥하게 이 비행기는 몇 시즌 이륙하여서 몇 시 몇 분에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맞죠? 이거 한국 가는 거 정말 맞죠? 네 맞습니다. 계속 상냥하게 말씀을 딱 이러는 거예요. 혹시 격추 위험 같은 것도 격추 위험은 못 받았는데 그 비행기가 뜸으로 인해서 북한에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격추시켰다고 북한에서 소문이 났대요.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저 언니가 그 2004년 7월 29일 날 27일, 28일 이틀 동안 대특 타고 날아가는 동안에 저희는 몽골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래 그 떠나는 날이 27일 잡았는데 갑자기 베트남에서 계획도 없이 이렇게 대량으로 막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밀렸어요. 근데 저희는 이 사람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언론에 공개됐다는 얘기를 딱 듣고 저희는 얼마나 쫄았냐면요. 솔직히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막 되게 원망을 좀 많이 왜냐면 이제 감시도 더 했었어요. 투철해지고 네. 한국에서 받는 것도 좀 약간 뒤로 그렇죠, 밀릴 수 있고. 그렇죠. 지금 한리 씨 어떠세요?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놀랐어요. 그거 다 공화국이잖아요. 공산국인데 국가예요. 아니, 사회지.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거쳐서 오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무서운 일이죠. 담비 씨, 우리 밀수의 여왕. 집단 탈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14명이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직행이에요. 북한에서 바로 온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한 30명 정도가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로커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 30명을 책임지고 한국까지 가라고 저보고. 저보고 그때 제가 21살이었거든요. 이게 밀수를 많이 해봤지만 사람을 밀수해. 저보고 30명을 책임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진짜 앞에 캄캄했어요. 온 게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다시 가고 싶은 마음. 뭔가 야무지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한국을 오기 위해서 중국을 거쳐야 되니까 중국어를 조금 배웠었어요. 일반 저희가 이제 차 타고 내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그런 거를 배워갖고 딱 도착해서 이제 중국 브로커랑 제가 중국말로 몇 마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30명을 데려가라고. 그래서 브로커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브로커는 그냥 앉아서 전화해서 네가 이 버스 타고 어디에서 내려서 그거에서 또 갈아타서 어디까지 가라. 이렇게만 전화로만 하지. 제가 그 30명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직행이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도 계시고 어르신도 계시고 애기도 있었어요. 버스에서 막 진짜 언제 한국 가냐 막 이러고 제발 부탁했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자고. 나는 진짜 30명을 데리고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나도 이게 초행길이고 나도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모르겠는데. 너무 주치 할아버지. 근데 이 브로커들이 하는 일이 좀 딱딱 어디까지 데려다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화로만 그래요. 전화로만 어디에 가서 누구랑 전화 통화하고 거기서 내려서 어떤 버스를 타서 어디에서 내려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라오스 강을 넘게 됐거든요. 그래서 30명인데 너무 많으니까 많이 다 같이 못 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이 어리다 보니까 너를 못 믿겠다. 우린 우리끼리 가겠다. 그래서 한 16명은 따로 가고 14명만 이제 저랑 같이 왔거든요. 그 할아버지는? 저를 따랐죠. 그 아이고야. 어르신들이 이제 좀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나이 어려도 해낼 수 있다고. 우리가 뭘 알겠냐고. 그래서 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먼저 타고 라오스강을 건너고 뒤에 팀이 이제 배 타고 건너오는데 그 라오스에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한 2시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만에 거의 만났는데 3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 제 애기 엄마랑 여자들이 3명이 왜 없냐. 오는 도중에 그 라오스 강에서 배가 시동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동을 막 걸려고 하는 상황에 그 배에 탄 사람이 다쳐서 피를 흘렸었거든요. 근데 악어가 덮친 거예요, 거기서. 악어? 네, 악어가
덮쳐갖고 이제 남자들은 거의 수영을 하다 보니까 막 이제 배에 막 시동이 걸렸으니까 배에 탔는데 여자들은 수영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탈북에 관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15명의 집단이 그 땅이 아닌 해상을 통해서 북한을 탈출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용서해줘서 100만 원은 더 얹어서 받아라 그러면 이자 발생하고 위험 수당이니까 그래서 그 시장 가격이 대체적으로 200부터 250만 원 사이. 네. 그렇게 이제 책정돼 있는 브로커고 악질 브로커한테 걸리면 그냥 종창구 바닥고 다 떼우고 그냥 나가서 일해 자살인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서 탈북자들 이건 종지가 이제 지성호 씨 같은 사람들이 데려오는 사람들 통해서 데려오면 안전하게 또 중국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는 거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 데려 또 다릅니다. 지금도 악질 브로커가 데려오면 500만 원, 600만 원 달라기고 지성호 씨가 같은 사람들한테 데리고 오게 되게 되면 이 루트가 뭐 베트남까지 해가지고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18,000km를 가야 되기 때문에 브로커 역할 필요 이거 경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통 200만 원, 250만 원까지 들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루트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비행기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 탔다 기차 탔다 뭐 국경을 3개나 넘어야 되는데 이 상당히 이거 브로커를 역할 게 하나도 아니라 이건 브로커가 아니고 이거 이렇게 정확히 데려다 주는 사람들은 인권 운동가들 그 나가 있는 선교사분들 이분들은 상당히 고생하면서도 자기네 돈 모금 다 헹궈가지고 자기 돈으로 내놓습니다. 그 사람한테 돈 달라고 안 합니다. 일신성이네요. 지 대표님 이만가 방송 후에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오늘 그 감사한 인사를 이제 드리려고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방송을 나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진짜 이제 눈물 날 정도로 참 뭐랄까요, 제가 어떻게 표현을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설 명절 기간이어가지고 수많은 이제 전화들이 오고 그래서 참 그 많은 분들이 성원을 이제 힘입어서 올해 지금 그 이후로 지금 32명의 탈북자들을 구출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탈북을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데 공개적으로 이런데 이만감에 나와서 저쪽 북쪽에서도 뭔가 정보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신변의 위협 같은 거 한국에서 있지 않을까요? 이제 신변의 위협은 이제 뭐 다 이제 그 신변의 위협을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극히 해야 되는 일이고 북한에서 이제 챙기지 못한 사람들을 또 이제 그 죽어간 사람들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일을 시작할 때 이제 뭐 죽는 것이 이제 뭐가 무섭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일 이제 내가 이제 태어나서 정말 이제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면 정확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와서 달달이 그 돈을 못 갚았어요. 단체? 단체로 탈북을 하나요, 강명도 교수님? 지금은 왜 그렇게 집단 탈북이 이루어지냐면 김정일 시대나 김정은 시대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는 탈북을 하더라도 또 잡히면 또 노동 한 6개월 노동 아니면 1년 동안 노동시켜 다시 내보내주곤 했는데 지금은 잡히게 되면 무조건 교화를 뭐 한 6년, 7년씩 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오묘해져요. 그리고 또 여기 탈북하게 되면 거기 남은 가족들이 다치니까 사위, 아들 뭐 갈 수 있으면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데려오나 10사람 데려오나 위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을 때 그 루트가 이제 어느 한 처소 그쪽으로 넘긴다 하면 한 명 넘기나 10명 넘기나 똑같기 때문에 루트를 넘어올 때 근데 많이 오게 되면 돈을 좀 절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15명 이번에도 넘어온 가족이 있는데 15명 오게 되면 한 1억 정도만 주면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돈을 준다 그러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들이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또 태국, 중권 댕겨주는 사람 다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돈을 많이 받는데 한 번에 다 안 줘요. 중국에 넘어왔을 때 얼마 주고 태국에 도착했을 때 딱 얼마 주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주면 뭐 잡혀가도 뭐 필요 없잖아요. 다 이미 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올 수 있는 경비는 다 주죠. 먼저. 조금씩 다 주고 딱 도착하면 정확히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집단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집단 탈북하는 사람. 북한 돈으로 줘요? 달러로 줘요? 중국 돈으로 줍니다. 대체적으로. 중국 돈이 북한에서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단 탈북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북한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 탈북은 목표를 딱 정하고 옵니다. 내가 어디 갈지 모른다 이렇게 오는 게 별로 없어요. 또 돈만 딱 정확히 지급이 되면 안전하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딱.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줍니다. 계약서도
씁니까 계약서? 계약서 다 쓰죠. 계약서도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네요. 계약금 썼어요? 예, 우리 계약서 다 쓰고 선지장 찍고 핸드폰으로 사진 다 찍었어요. 야, 예. 사진도요? 예, 사진도 다 찍었어요. 한국 와서 도망갈까 봐. 도망갈까봐 그러지. 그리고 와서 그 계약서를 다 갖고 와서 맞춰보면서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한국에 와서 떼어 먹으면 안 돼, 못 떼어 먹겠네. 아이고 브로커가 먼저 저희 집 앞에 와 있어요. 하나 앞에 있어요. 하나는 퇴소하는 날 딱 알고 그 퇴소하는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집 앞에 와 있어요. 그때마다 집 앞에. 브로커들마다 틀려. 저는 담당 형사님하고 저희 집 이게 너희 집이다고 700이요. 딱 그래서 우리 집인데 그럼 웬사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1년이 걸리는데 많이 우심을 해서 너무 좋지만 또 좋을수록 우심을 하잖아요. 근데 밖에 딱 나오니까 그 베트남 현지 경찰들이 딱 지키고 서 있고 그 앞에 버스가 있으니까 왠지 우리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일단 가보자. 믿고 가보자 해서 버스를 타니까 공항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권을 다 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여권이랑 딱 임시 여권인데는 그 현지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대한민국 관광객들인 거예요. 예, 관광객들을 다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비행기를 탔으면서도 대한민국 여권이란 걸 들었으면서도 자꾸 웃음이 되는 거예요. 그 스튜어드인가. 근데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데 말투가 간사하니까 야, 이게 평양항공도 이런 말투 쓰는 것 같던데.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네네, 이거 혹시 북한행 비행기가 아닌지 또 의심이 돼가지고 저기요 말씀 좀 물을게요. 이 비행기 어디로 가나요?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그래서 막 상냥하게 이 비행기는 몇 시즌 이륙하여서 몇 시 몇 분에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맞죠? 이거 한국 가는 거 정말 맞죠? 네 맞습니다. 계속 상냥하게 말씀을 딱 이러는 거예요. 혹시 격추 위험 같은 것도 격추 위험은 못 받았는데 그 비행기가 뜸으로 인해서 북한에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격추시켰다고 북한에서 소문이 났대요.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저 언니가 그 2004년 7월 29일 날 27일, 28일 이틀 동안 대특사가 날아가는 동안에 저희는 몽골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래 그 떠나는 날이 27일 잡았는데 갑자기 베트남에서 계획도 없이 이렇게 대량으로 막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밀렸어요. 근데 저희는 이 사람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언론에 공개됐다는 얘기를 딱 듣고 저희는 얼마나 쫄았냐면요. 솔직히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막 되게 원망을 좀 많이 왜냐면 이제 감시도 더 원망했었어요. 수철해지고 네. 한국에서 받는 것도 좀 약간 뒤로 그렇죠, 밀릴 수 그렇죠. 있고. 네. 지금 한리 씨 어떠세요?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놀랐어요. 그거 다 공화국이잖아요. 공산국인데 국가예요. 아니, 사회지. 그러니까 그런 날을 거쳐서 오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무서운 일이죠. 담비 씨, 우리 밀수의 여왕. 집단 탈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14명이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직행이에요. 북한에서 바로 온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한 30명 정도가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로커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 30명을 책임지고 한국까지 가라고 저보고. 저보고 그때 제가 21살이었거든요. 이게 밀수를 많이 해봐. 사람 있더라고. 누구세요? 하니까 브로커래요. 아니 그러면 생활을 못 하겠네. 돈 안 갚고. 예, 하나원 딱 졸업하고 오니까 우리 통장에 300만 원짜리 그 현금 통장이 하나 있어요. 그거 들고 곧장 집 내려놓고 다 은행으로 데려가요. 데려가서 그 자리에서 뚜루룩 다 뽑아가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간에 약속은 약속이고. 그렇죠. 약속이니까 줘야죠. 근데 이게 받은 정착금이 모자라잖아요. 어떤 애들은 뭐 300에 온 애들도 있고 뭐 500에 온 애들도 있고 다양해 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오면 좀 싸게 오는 게 조금 DC가 되거든요. 그렇구나. 예, DC까지. 조금 싸게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다 못 갚으면 이자도 생겨요? 아니요, 그렇진 이자는 않은데 없어요. 할부로 갚아요. 혹시 이런 것도 있어요? 저 김철웅 교수님은 이제 뭐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니까 뭐 그러니까 유명인 DC, 연예인 DC 이런 것도 있나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 더 비싸게 했어요. 진짜? 돈 많은 줄 알고.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잖아요. 저는 돈이 없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미리 제 돈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료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협찬 받았네. 받은 거죠. 진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게 오는데 이 브로커 분들이 그래도 중요한 역할, 너무 좋은 역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런 어떤 분들이 브로커가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요? 과거에는 좀 그러니까 이게 탈북 루트 자체가 선교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아프니까 한국에 좀
그러니까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냥 한국에 자식처럼 해가지고 한두 명 데려오는 게 어떤 루트가 됐던 그렇지. 거죠. 각양각색인데요. 한국 사람도 있고요. 탈북자들이 주로 많고요.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 그다음에 중국 내, 한국 내 다 있어요. 총책이 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기 사람들을 누가 데려올 수 있는지를 이거 물어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돈 받고 수금하고 이런 역할을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또 그 전화를 하고 중국 돈을 입금하고 이런 역할들을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화되는데 이걸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애매한. 네. 이제 우리 이북 사람들이 남한으로 이재하는데 그 중국 국경이었는데 시장 가격이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는 450 내지 600만 원이었어요. 한 명 데릴 때. 제가 2000년에 그 200만 원으로 떨궜거든요. 실제 가서 보면은 150만 원이면 오는데 이분 한 분들을 데릴 때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가 150만 원 정도를 뿌옇게 주면 최소한 6개월 내지 10개월 1년 후에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60만 원씩 내는데 우리 월급이 110만 원도 안 돼 90만 원도 이렇게 그렇지. 서빙하면서 그렇게 그렇지.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30만 원, 20만 원 하니까 마지막에 여권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권 주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중국 사람들한테 싹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가 여권도 다 뺏겼는데 그때 마침 우리 탈북자 그 주민번호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거 있다가 호수아비 된 거예요. 우리 팔아버린 것도. 그러니까 새 그 주민번호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가졌고 형사님이 이제 여권 달라 그러면 신고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만뒀어요. 여권으로 다 때려친 거예요. 예, 여권을 비싸게 팔은 거예요. 순실이 형은 저기 할부로 오셨군요. 할부로. 6개월 할부죠. 6개월. 근데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게 이제 일부 이제 악질 브로커들 중에는 사람 목숨과도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다주겠다 얼마나 돈을 딱 딜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을 딱 불렀는데 그 돈을 반 정도를 먼저 선불 줬는데 그 미처 데려오지도 못하고 실패를 했으면 그럴 경우에는 돈을 환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그 딱 들어간 비용만 빼고 나머지는 환불인데 그게 환불을 안 해줘요. 그치. 왜냐면 왜 환불해줘? 이런 식으로 나. 그러면 저희는 사람 목숨도 지금 그 다시 북송돼가지고 주게 되는 반에 돈도 못 받으니까 그게 이중 삼중으로 고통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좀 슬픈 거 같아요. 여기서 돈만 보내고 못 받아 뭐 이렇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있죠, 저희도 주변에. 이모 데려오려다가 500만 원 그냥 안전자리에서 날렸죠. 호준 씨도 그 중국 여자였는데 브로커가 그 이모 그 태국에 오지도 않았는데 태국에 왔다 거짓말 치고 돈을 막 1,000만 원 이상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부가 그 브로커를 잡아서 신고했어요. 이명선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온 일이 한 번 있었죠? 2004년에 저희들이 이제 베트남에 있는 이제 468명 탈북자들을 전세기 2대로 비행기로 통째로 한꺼번에 실어왔죠. 하루 건너 한 번씩. 이때 그 승무원들조차도 오늘의 스케줄을 모를 정도로 보안 속에 이루어졌고 그때 그 전세기를 타고 그 비행기 안에 저예요. 진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믿기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갑자기 전세기를 띄웠다니 이게 웬 말이냐? 우리가 북송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탈북 루트가 있는데 베트남에서 직행으로 뜨는 비행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이지. 베트남에 저희는 처음. 한 7개월 정도에서 8개월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순번이 되게 되면 캄보디아를 가고 캄보디아에서 비행기를 타고